영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다루는 예술로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수백만 년까지의 시간을 이야기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런 이야기의 시간을 자유자재로 뒤섞는 아티스트도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그의 상업 영화 데뷔작인 메멘토에서 시간을 그리고 기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메멘토에서 흑백 이야기는 순행적으로 흘러가고 컬러 이야기는 역행적으로 흘러갑니다. 관객인 우리들은 이 흑백과 컬러가 교차되는 편집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감독이 설명한 대로 마치 헤어핀 같은 곡선 형태로 배치하면 시간순으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가 다소 오래된 영화이면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명성에 맞춰 이런 구조를 풀어놓는 해석은 어디선가 다들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접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대체 왜 흥행을 목표로 하는 상업 영화가 관객의 이해와 대치되는, 즉 시간에 따른 이야기 배치를 포기하고 지금처럼 복잡한 구조의 지그재그 형태로 플롯을 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레너드, 그리고 영화를 통해 논란이 던지고자 하는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과학시간. 주인공 레너드가 지닌 병은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고 이전의 일은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사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기억을 할 수 없죠. 한국 드라마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과거의 일은 전부 잊게 되는 역행성 기억상실증과는 정반대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의 원인으로는 약물의 오남용, 뇌의 손상,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질병 등등을 꼽는데요. 이 중 약물로 인해 야기된 기억상실증만 완치 또는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원인으로 발병된 경우 치료도 불가능하고 이걸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레너드의 경우 괴한들이 침입했을 때 머리에 받은 큰 충격으로 인해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너드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남기고 필요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감독은 주인공 레너드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이란 무엇인지 또 주관과 객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컬러 이야기는 주관을 상징합니다. 소설로 말하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이것이 역행적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은 레너드가 앓고 있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의 증상을 관객들에게 체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컬러 이야기를 보면 레너드의 시점쇼 비중이 높고 그의 머릿속에 흐르는 보이스 오버는 그가 그때그때 느끼는 정제되지 않은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중간중간 삽입되는 플래시백은 단편적이며 잘 정리되지 않은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관객은 레너드와 똑같은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앓는 것처럼 이전에 부여받은 정보를 다음 시퀀스에서 부정당하게 일수입니다. 반면에 흑백 이야기는 객관을 상징합니다. 소설로 말하자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 역시 순행적으로 흘러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고 카메라의 구도도 컬러 이야기와는 달리 오버헤드 숏이라든지 거리를 두고 레너드를 바라보는 그런 구도가 많습니다. 관객은 전화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죠. 레너드의 보이스 오버 역시 컬러 장면들과 달리 어딘가 인터뷰에 응하는 것처럼 비교적 정돈되어 있는 편입니다. 중간중간 삽입되는 플래시백도 좀 정리된 이야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흑백 이야기의 순차적인 진행은 관객들이 지금껏 익숙하게 느껴온 영화 문법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컬러와 흑백, 양축의 이야기가 흐를수록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흐려지게 됩니다. 관객은 컬러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레너드의 주관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거리를 둔 채 그가 처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관객은 흑백 이야기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바라보다가 그가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오히려 점점 더 그의 내면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흑백 이야기 자체를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양축에 삽입되어 있던 플래시백도 결말로 향할수록 서로 간섭하면서 삽입되고 조작된 세미 젠키스에 관한 이야기 또한 진실이 한꺼풀씩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관객이 가져왔던 주관과 객관에 대한 구분 그리고 믿음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1인칭 시점으로 살아가며 주관적으로 세상을 감각하고 또 주관적인 시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객관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객관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굴절된 주관에 지나지 않음을, 또 객관에 대한 믿음 역시 허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영화 메멘토를 통해 말하며 한편으론 상업 영화의 뻔한 구도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또 다른 질문은 바로 기억이죠. 기억이란 무엇인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소품이 바로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촬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이 맺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은 레너드의 단기 기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폴라로이드 사진은 기억의 기록이 아닌 기억의 해석이자 해석을 빌미로 조작을 위한 수단인 것이 드러나죠. 레너드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이 모은 증거를 인멸하고 단기 기억, 즉 폴라로이드 사진의 해석을 조작해서 자기 자신을 결코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 띠 안에 배치해버립니다. 결국 이 영화의 핵심이 되는 장면은 다름 아닌 오프닝이죠. 상이 점차 흐려지다가 증발하는 폴라로이드 사진. 기억, 즉 진실이란 것은 객관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닌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의 강한 주관을 고집하기 위해 객관이란 말을 주워 담으며 목소리 키우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객관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쯤 되짚어보기를 하는 바람에서 또 이번 해석이 영화 메멘토를 즐기는데 좀 더 보탬이 되었길 바라면서